채널 내 모든 나폴리탄 규칙 괴담들은 제가 창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정말로 큰 힘이 된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계약하기로 하신 분이죠? 잘 생각하셨어요. 요즘 이 주변에서 이 가격에 이 집만큼 괜찮은 물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인분한테 다 설명 들으신 거 확실하죠? 좋아요. 기본적인 계약서 내용은 저번에 설명해드렸던 그대로지만 일단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다 읽고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특별사항에 대한 걸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새벽 2시 46분부터 새벽 3시 11분까지는 절대 큰 소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큰 소리를 내는 거야 당연히 공동 건물에서 해선 안 되는 일이지만 저 시간에 그런 일은 605호실에서는 본인을 위해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소리란 비명이나 고함 소리, 그리고 청소기나 요란한 자명종이 작동될 때 나는 소음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명이나 고함 소리는 절대로 내서는 안 되고 청소기나 자명종 소리의 경우에는 3초 이상 지속되지만 않으면 그래도 희망은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7층에는 절대 올라가지 마시고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춰 있을 때는 5층으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7층에서 바로 6층으로 내려오게 하지 마세요. 무심결에 버튼을 누르셨으면 빨리 5층으로 뛰어내려가시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힐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번 문이 닫혔다가 열렸거나 다른 층에서 타실 때는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는 604호 관련 내용인데 앞집인 604호는 비어 있어요. 누가 이사 올 일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604호 앞에 있거나 거기서 나오는 걸 봤다면 저쪽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나이든 할아버지가 인사를 할 경우에는 공손히 답해드리고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안부 인사를 꼭 해드리세요. 오히려 본인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인사를 해온 거면 그냥 같이 인사만 하고 빨리 자리를 피하세요. 말을 더 섞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인사를 해오면 가능하면 사탕이나 과자를 주도록 하세요.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미리 친분을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인사를 해온다면 그날은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서 지내다가 해가 뜬 뒤에 귀가하도록 하세요. 네 번째는 화장실 관련인데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 수도꼭지에서 붉은 녹물이 나올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럴 때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거북이 눈을 떴고 거북이 입을 벌리고 거북이 찾아온다. 큰 거북이 되어 앉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십시오. 정확하게 말했다면 곧 붉은 녹물은 나오지 않겠지만 내용을 틀리게 말했다면 그냥 수도꼭지를 잠그고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안방에 검은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해둔 자리에 침대를 놓으세요. 여러 번 확인해서 찾은 위치이고 거기에 맞춰도 가구 배치에 크게 어색하지 않을 테니 그냥 거기에 두세요. 아니면 아예 다른 방에서 주무세요. 여섯 번째, 비가 오는 날 베란다 창문의 밖으로 고개를 길게 내민다든지 고개를 내밀어서 위쪽을 올려다본다든지 하지는 마세요. 하늘을 보고 싶다거나 아래쪽을 보고 싶으시다면 창문 안쪽에서 쳐다보세요. 일곱 번째, 한겨울에 들릴 리가 없는 매미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면 절대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이서 들려도 억지로 찾지 않는 이상 절대 보이지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 없지만 의지를 가지고 찾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진짜 찾아내기라도 한다면 그 이후의 일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덟 번째, 집 확인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안방에서 베란다 통로 쪽으로 나 있는 창문들, 문틀에 기도문 같은 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거나 기분 나쁘시면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틈 사이로 뿌려놓은 소금들은 절대 치우거나 청소하지 마세요. 특별한 소금이니 치운 뒤 아무 소금이나 다시 뿌려봤자 효과가 없을 겁니다. 꼭 청소를 해야 한다면 종교적 의뢰가 가능한 믿을 만한 단체나 개인에게서 축성받은 소금을 구매한 뒤에 해가 떠 있을 때 시도하시고 해가 지기 전에 소금을 다시 뿌려두세요. 아홉 번째, 천장을 검은색으로 칠해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색으로 칠하거나 도배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곧 다시 검게 변할 겁니다.
곰팡이 같은 게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도배나 칠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그냥 검은색으로 해두세요. 10번째, 음력 10월 22일에는 위층에서 방울 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려올 겁니다. 거슬리겠지만 절대 찾아가거나 항의를 하거나 그 방울 소리를 향해 고함을 치지 마세요. 1년에 하루만 참으시면 됩니다. 11번째, 자다가 배고프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으면 베란다 배수로 쪽으로 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걸 물에 타서 반 컵 정도 흘려 넣어주세요. 적어도 반년 이상은 절대 귀찮게 안 할 겁니다. 다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무시하거나 아니면 끓는 물 혹은 더러운 걸 붓는다면 기분 나쁜 헐떡임 소리가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소 3달간 계속 들려올 겁니다. 12번째, 방송으로 화재가 났으니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안내가 들려온다면 무시하십시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옥상으로 가라는 안내를 할 일은 없을 것이며 애초에 다른 집들에서는 그런 방송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13번째, 평소 604호 앞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간식을 자주 줬다면 어느 날 그 아이가 초인종을 누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이를 집 안으로 들인 뒤에 거실까지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거실에서 막 뛰어다닐 건데 그냥 놔두세요. 아래층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뛰고 난 뒤에 이제 괜찮으니 돌아가겠다고 하면 달콤한 간식을 손에 쥐어주세요. 간식이 없으면 설탕이나 꿀을 탄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세요. 자, 그럼 이게 마지막인데 14번째, 절대로 집에서 굿이나 엑소시즘, 재령, 축기 등의 종교적 의식을 하지 마세요. 사기꾼에게 속아서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진짜 효과가 있어서 성공이라도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비극입니다. 지금껏 집 주인들이 귀찮은 규칙을 지키면서라도 그냥 놔두는 걸 선택한 이유가 다 있는 거랍니다. 그래도 그들은 대처 방법들이나 주의사항들이라도 있지 빈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놈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7층이 출입금지가 된 건지 생각해보세요. 이 규칙들 전부 원래는 705호 규칙이었다니까요. 자, 그럼 다 확인하셨으면 도장 찍으시고 계약금 보내신 뒤에 잔금은 이삿날 보내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전세로 이런 물건 찾기 정말 어려워요. 아, 근데 평소 집 주인분하고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할 텐데 워낙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니 이해하셔야죠.